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5시부터 5시 50분까지 시청자분들 만나 뵙고 있습니다. 주식의 봄, 수익을 봄.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수익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는 늘 봄이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 꽃 선사해드릴 수 있도록 알찬 투자 정보 많이 들고 왔는데요. 일단 오늘도 함께할 전문가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하이스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테입니다. 정말 지난주 PC 지표 발표를 우리 시장 오늘 잘 소화를 했더라고요. 살짝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역시 빅테크, MS와 구글의 실적이 PC를 가볍게 눌렀습니다. 월가 예상치를 생각보다 큰 폭으로 상회해서 저는 9시 반 지표 발표 이후로 힘들겠다 싶었는데 역시 시간외로 구글이 10% 넘는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을 끌어올렸고요. 미 증시 훈풍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그대로 이어지면서 우려보다는 훨씬 더 양호하게 오늘 시장을 좀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큰 변곡점이라고 제가 지난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변곡점은 일단 지난 것 같고요. 그래도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번 주 FMC뿐만 아니라 또 빅테크 실적이 계속 내일 또 삼성전자 실적도 맞습니다. 있고요. 굵직한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또 연일 이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금리 모멘텀보다는 실적 모멘텀이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이어가면서 양지수 모두 1% 넘게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그 중심에는 역시나 AI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장에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인 이유가 바로 AI 모멘텀인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반도체 내에선 유리기판 관련주들 오늘장에서 힘을 내줬는데 과연 내일장에서도 힘을 내줄 수 있을지 이번 주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 바로 한번 또 앞으로 시장 속에서 봐야 될 만한 해시태그 2가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태그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액칭냉각 그리고 두 번째는 조선 들고 왔는데 둘 다 들고 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우선은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AI가 주도를 했는데 맞아요. 최근 3개월 동안 가장 상승폭이 두드러졌던 섹터가 바로 전력 설비 쪽이거든요. 두 번째가 유리기판입니다. 그만큼 AI가 지금 시장을 올 초 그리고 지난해부터 끌고 가고 있는 부분이라 이제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설비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액침 냉각이 순환매적으로 돌아올 때가 됐다. 왜냐하면 AI 큰 물줄기를 따라서 흐른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방송에서도 제가 전력 설비뿐만 아니라 전력망, 액침 냉각도 한 2달 전에 한번 다뤘던 섹터인데 순환매상 다시 한번 액침 냉각이 주목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1분기 또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잖아요. 지난주 화장품 섹터의 이제 1분기 실적이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화장품 못지않게 좋았던 부분이 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끌고 간다면 시장을. 그리고 조선은 확실히 추세가 최근에 긍정적으로 좀 전환이 된 것 같아요. 수조급만 보더라도 앞으로 한 3, 4년치 물량을 확보해놓고 있다 보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조선은 계속 실적 면에서는 좋게 이끌어갈 부분이라 또 고환율 뿐만 아니라 이제 무역 문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수혜도 같이 보고 있는 만큼 이 두 섹터가 앞으로 좀 길게 보거나 짧게 봐도 좋을 섹터라고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액침냉각과 조선 들고 왔습니다. 액침냉각 같은 경우는 순환매 관점으로 들고 왔고 조선 같은 경우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내일 당장 시가에 들어가야 될지 혹은 어떤 것이 단기 수익일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장 한 줄평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한 줄평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꺼져가는 불씨를 AI가 살렸다.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고 볼 수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말씀드렸듯이 주요 지표 발표나 지난주 미국 지표 발표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S, 구글 이어지면서 AI가 돈이 된다라는 걸 투자자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보니까 AI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반도체, 칩 관련 종목들이 오늘 강하게 순환매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불씨가 AI가 계속 지피고 있다. 희망의 불씨를 이렇게 한 줄평을 간략하게 남기겠습니다. 결국에 답은 AI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장을 정리해 주셨거든요. 꺼져가는 불씨 AI가 살렸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오늘의 시장은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제가 보기엔 봄이었거든요. 봄이죠. 지난주 주요 변곡점을 지나서 네. 이제는 금리 인하나 다른 지표 발표보다는 AI뿐만 아니라 실적에 이제는 네. 포커스를 시장이 좀 맞추고 있다 보니까 이 실적 시즌, 어닝 시즌이 끝날 때까지는 쭉 훈풍이 불어와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근데 한 가지 좀 불안한 점은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해소 안 된 부분이 시장에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바람이 언제 어디로 불지는 감히 확신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항상 사오르는 판을 걷는 느낌으로 투자에 좀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봄이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이 완전하게 해소된 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좀 경계감을 갖고 시장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전망해 봐야 될지 잠시 후에 한번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 지수가 1% 넘게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과연 이번 주 내내 이 상승 흐름을 지켜갈 수 있을지 그리고 이번 주 안에 우리가 좀 수익을 봐야 될 만한 섹터는 어떤 부분이 있을지 오늘 한번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함께할 전문가님부터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스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스트입니다. 요즘 우리 증시 보면 매주 고비를 좀 넘기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의 고비를 좀 넘겼었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PC 지표 발표를 한번 또 넘겼습니다. 이번 주는 또 FMC라든지 다른 빅테크 애들의 주요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 만큼 매주 고비를 넘기면서 가고 있는데 지난주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코스닥과 코스피 이 추세 하단을 과연 뚫고 내려올 것인지 여기서 반등이 다시 한번 나올 것인지 근데 다행스럽게도 추세 하단을 강하게 뚫어주지 않고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반등폭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점은 일단은 추세 하단을 지켜줬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월가 예상치를 상회한 PC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지만 그 부분을 AI가 살렸다고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도 굉장히 큰 고비가 남아 있어요. 5월 FOMC 5월 1일 금리 동결이 일단 확실시 되지만 중요한 건 연준 특히 파월 의장의 입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혹시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물가가 아직 여전히 높고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연준이 그토록 바라던 2%대 물가는 아직은 굉장히 요원합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항상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 근데 이번에 PC 데이터가 높게 나왔습니다. 연준이 신뢰하는 PC 데이터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다른 이제 연준 위원들 발언보다 파월 의장의 연설 입이 훨씬 더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과연 파월 의장의 입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언급이 한 번이라도 나온다면 시장은 굉장히 좀 크게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빅테크, 애플과 아마존 등 실적 발표가 이번 주 예상되어 있습니다. 아마존은 사실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애플 실적 발표가 5월 1일 저희 이제 휴장이죠. 네. 휴장 이후로 화요일 새벽,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5월 3일 발표가 나올 텐데 만약에 이제 애플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좀 하회한다거나 가이던스가 기대치에 좀 못 미친다면 시총이 그래도 가장 원투 MS 다음으로 큰 애플이 과연 4~5% 정도 하락할 경우 우리 지수도 그 다음 날 따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저는 아마존 실적 발표 이후로 반등이 나온다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되 애플 실적 발표를 확인한 후에 다시 재진입하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FOMC는 어차피 금리는 동결이 될 겁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5월 CPI 지표 발표라든지 앞으로 남아있는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는 흐름이 굉장히 강할 것 같고요. 워닝 시즌이다 보니까 지난주 PC 가격 지표 발표 이후로 시장 큰 변동성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FOMC 같은 경우는 무난하게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빅테크의 실적이다. 어차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국내 실적보다는 최근 들어서 이 빅테크에 대한 실적에 따라 국내 시장이 훨씬 더 변동성을 좀 강하게 보이는 만큼 애플 실적 발표 전에는 자산 비중을, 계좌 비중을 조금은 더 축소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부분도 뭐 제가 노란톡방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이 미국의 3월 PC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보다 상회했으나 빅테크 기업들, 특히나 AI 관련된 기업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시장을 좀 올려 세웠죠. 이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AI 훈풍을 받으면서 전력 기기기 관련주 그리고 원전 관련주도 또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좀 실적을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좀 주요한 이벤트들이 많죠. FOMC 회의 결과도 발표가 될 예정이고 거기다가 이 빅테크 기업들 애플, 아마존 등 이 실적에 대한 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다. 나는 시황도 알고 싶고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수익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50분 내내 여러분들께 종목 딱 3가지 드릴 건데 내일 당장 시가에 들어갈 만한 단기 수익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종목까지 이렇게 3가지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지난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여러분? 경제 지표 하나하나에 좀 민감하게 반응했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퐁당퐁당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고 그랬던 시장이었는데 지난주 저희가 월요일 방송 단기 수익 종목으로 드렸던 SMR 관련주 BHA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단기 수익이 아니었죠. 단타 느낌으로 우리에게 6% 넘게 수익을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방송 도중에 드렸던 공략주들의 흐름이 좋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계시기만 한다면 저희가 당일날 또 수익 드리는 종목도 있었죠. 뉴파워 플라즈마 그리고 KX하이텍, 한싹 등등 이런 종목들로 수익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도 그래서 종목들 들고 왔습니다. 한 개 종목 들고 온 게 아니라 3가지나 들고 왔는데요. 내일 당장 시가에 베팅할 만한 종목, 단기 수익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종목까지 들고 왔습니다. 50분 안에 함께하는 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기 때문에 방송 시간 지금 또 38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하신 이후에 오늘장에 3가지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꼭 한번 확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측 하단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황도 살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수익을 또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방송에 또 단기 수익 종목이었던 BHI가 또 시세를 내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BHI는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스윙 종목으로 드렸고 네. 솔직히 다른 종목보다 이 종목만큼은 꼭 사셔야 된다고 방송 중에 제가 대놓고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다른 종목은 좀 늦게 갈 수도 있고 튕기는 맛이 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BHI인데 오늘 절반 정도 정리를 했고요. 오늘 저희 하이스트 AI 차트에서는 매수 신호가 다시 한번 나온 만큼 추세 상단 그리고 11,000원 강한 최근 신고점이죠.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만큼 일단 절반에 11,000원 돌파까지 끌고 갈 생각입니다. 방송 끝나고 그 다음 날 바로 마녀공장과 이 BHI 시가 종목과 같이 드렸고요. 만호공장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한 4, 5%중 상승 나왔다가 지금 살짝 눌렀는데 아직은 진입가 위에 수익권에 아직 있고요. BHI 같은 경우는 오늘 9,050원 부근에서 절반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남아있는 절반은 이 11,000원 부근 저항대를 뚫지 못한다면 11,000원 이하에서 남아있는 물량을 정리할 생각이고요. 뚫고 올라간다면 저는 신고점 위에 물량이 없기 때문에 11,000원 위로 쭉 가는 것까지도 지켜보고 싶은데 원전 섹터는 제가 지난주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AI의 큰 물줄기에 변압기 관련 전력 설비 그리고 구립 가격이 사상 최고치 네. 그러니까 2년 만에 최고치를 사상 최고치, 도달했는데
관련 종목들이 계속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력망, 전력, 설비, 전선 관련 테마들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원전까지도 수혜를 네, 받아볼 수밖에 없다고 이 했잖아요. AI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AI 데이터 센터인데 네.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력 설비도 중요하지만 전력을 어디서 가지고 올 건지 원전이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원전 테마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제가 BHI를 설명드릴 때 제가 노란톡방에서 제가 보성 파워텍을 같이 네. 후발주자로 알려드렸거든요. BHI보다는 보성 파워텍이 오늘 더 훨씬 강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후발주자라든지 지금 가격 주도주 하나씩 다 설명드리고 있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굳이 뭐 BHI 원전 테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성 파워텍이나 뭐 한전기술 같은 다른 종목을 가지고 계실 때 만약에 그 종목이 지금 눌려 있다, 손실 중이다, 그러면 물탈 타이밍까지도 제가 중간중간에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점이 이제 주식 리뷰보다는 오늘 상승 종목의 리뷰를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오늘 장에서 유리개판 관련주 이 캠트로닉스가 네. 또 삼성전기와 협업을 맺는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가장 먼저 튀어 올랐는데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오히려 YC캠이 오늘 장에서 또 상한가를 말아 올리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네.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당일 급등 나오는 종목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제가 노란톡방 개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주식이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진실보다는 네. 사실을 누가 많이 더 알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다른 쓸데없는 뭐 공부, 학습 이런 거 필요 없이 어차피 지수야 이 뉴스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10시 31분이죠. 그리고 10시 3분에 삼성전기 캠트릭스 유리기판 공조가 나왔고요. 네. 이게 지난주 장 마감 그쵸. 이후로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로 캠트로닉스가 시간에 지난주 금요일에 상한가를 말아 네. 올렸거든요. 그리고 10시 30분 YC캠이 상승폭 확대하면서 자체 개발 EUV 포토레시스 린스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 초반에는 캠트로닉스가 뛰면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다른 종목도 YC캠이라든지 대장은 필옵틱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변동이 없었어요. 살짝 올라간 다음에 누르다가 이 뉴스 자체 개발 EUV 포토 레지스트리용 상용 업계 상용화 국내 최초 이 중요한 부분이 국내 최초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는 뉴스를 볼 때 헤드라인을 가장 강조하는 이유가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이 뉴스가 상한가를 말아 올릴 수 있는 뉴스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는데 제가 이 종목을 캡처했을 때가 21%였어요. 상승률이. 오늘 이 종목 상한가로 마감을 했거든요. 네. 뉴스만 보더라도 이 뉴스는 상한가를 말아올릴 뉴스다. 보통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시면서 저는 다른 공부보다는 당일 상한가 간 종목들이나 20% 이상 급등 나온 종목들이 어떤 뉴스로 올라갔는지를 그리고 헤드라인을 한두 달 정도만 꼼꼼하게 보시더라도 이 뉴스가 상한가를 갈 만한 뉴스인지 아닌지는 투자자분들이 판단이 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뉴스가 뜨고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시간대가 딱 30분, 요 5분 만에 이렇게 급등이 한번 올라왔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33분에 뉴스가 만약에 나왔잖아요. 31분, 33분에 뉴스가 나왔으면 35분 이 선에서 잡을 수 있게끔 시간이 2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명심해야 될 부분은 뉴스를 보고 이게 과연 상한가 갈 뉴스인지 그리고 뉴스가 확인됐다면 2분 안에 매수를 할 수 있는 손빠름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 중간에서 낚아챌 수가 있다. 다음 종목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마이크로 투나노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도 당일 20% 넘는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까 참 YC캠이 이 EUV 관련 테마로 오늘 상한가 말아 올렸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장 전에 오늘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그렇죠. 독일을 또 독일의 방문해서 자이스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이스란 회사가 중요한 부분은 EUV 관련 특화된 슈퍼을입니다. 슈퍼을. 특허 괴물이고요. 슈퍼을이라고 하면 보통 ASML 보통 생각하시는데 이 자이스라는 회사도 EUV 관련해서는 ASML보다 훨씬 더 슈퍼을로 통하고 있는 회사인데 똑같아요. 이제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인텔과 삼성전자 이렇게 연합을 했을 때 과연 EUV의 오늘 중점을 굉장히 좀 크게 뒀습니다. 그래서 EUV 관련 테마 FST가 장 초반에 10% 넘는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 테마 캠티노니스가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수급이 어디로 갔을까요?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
캠트로닉스가 주춤하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뉴스가 떴을 때 헤드라인을 보고 얼마만큼 파급력이 있는 뉴스인지, 그리고 손을 굉장히 빨리 매수를 하셔서 올라가는 부분을 얼마나 빨리 캐치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마이크로 투나노도 똑같습니다. 하이닉스 D램 프로브카드 관련 뉴스가 11시 15분에 나왔습니다. 11시 15분에 뉴스가 정확하게 떴고요. 제가 아까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한 게 중요하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 찌라시예요, 이게. 증권가 찌라시가 마이크로 투나노도 SK 하이닉스로부터 HB용 프로브카드 납품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뉴스가 예전에 3월 달에 한번 뉴스가 나왔습니다. 마이크로 투나노 SK 납품 소식이 급등했다는 부분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3월 26일인가 28일 날 나왔던 뉴스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D램 프로브카드 뉴스 국산화 양산 라인 적용 임박했다. 기대감 때문에 뉴스가 뜨자마자 11시 20분이죠. 15분에 뉴스가 나왔고 18분에 찌라시가 나왔습니다. 20분에 이렇게 바로 급등이 나온 거예요. 5분 봉인데 이 5분 안에만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만큼 수익, 이 19,500원에서 22,000원 부근까지 올라갔다면 지금 이 구간만 먹더라도 10% 가까운 수익을 챙기실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만큼 뉴스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 얼마만큼 빠르게 이 뉴스를 캐치하고 진입할 수 있느냐가 당일 10% 20% 상한가 나오는 급등주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공부나 다른 연습보다 이 연습, 이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매일매일 이렇게 급등 나오는 종목 찾기가 어렵지 않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이스트봇은 제가 뭐 매일 말씀드리지만 당일 이렇게 주도주 종목들,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을 캐치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세명전기, 바이오스마트, 재룡산업 이런 종목들이 오늘도 똑같이 급등이 나왔거든요. 말 그대로 전력설비 관련, AI 관련 전력설비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슈가 나왔었고요. 수급이 강하게 이렇게 들어왔다 보니까 오늘까지도 추가 상승 을 여력을 냈습니다. 그래서 4월 지금 거의 말일이잖아요. 네. 1년에 이제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3분의 1 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부분이 전력 설비라든지 AI 그리고 반도체 섹터였는데 지금 이제 3분의 남아있는 이는 어떤 섹터가 주도할지 이제는 고민을 좀 많이 드시는 이유가 분기별로 섹터가 보통 변동성이 좀 보이거든요. 최근 3개월 동안 분기는 말씀드렸듯이 전력설비, 전력망, 전선 관련 테마들이 주도를 했다면 남아있는 또 4개월 동안, 8개월 동안 어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제가 5월 달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될지 오늘 방송 끝나고 상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황도 알아봤는데 수익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저희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께 단기 수익으로 드렸던 원전 관련주이죠. BHI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면서 우리에게 6% 넘게나 수익을 드렸고요.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방에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가 당일날 좀 급등주를 파악하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뉴스도 빠르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손빠른 분들이라면 당일날 또 급등주로 수익을 낼 수 있겠죠. 뉴파워플라즈마, KX하이텍, 한사 그것들이 바로 이런 뉴스를 포착하면서 당일날 수익을 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도 시장 속에서 급등주 한번 파악해보고 싶다 혹은 오늘장에 주는 3가지 종목으로 안정적으로라도 수익 챙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또 저희가 야박하게 한 종목만 들고 온 게 아닙니다. 내일 당장 시가에 들어갈 만한 종목, 단기 수익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종목까지 이렇게 3가지의 종목 선물 드리고 있는데 이 3가지 종목 선물이 방송 아무리 열심히 시청하셔도 이 자리에서는 드릴 수가 없고요.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전략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이 이제 27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빠르게 오셔서 오늘장에 가져갈 수 있을 3가지의 종목 선물 꼭 한번 확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문자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게시판으로 하이스트 4글자 보내주시면 되시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황도 알아봤고 또 수익도 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당장 내일 우리가 시가로 봐야 될 만한 테마일 것 같습니다. 내일의 봄 테마 어떤 테마 들고 오셨을까요? 네, 액침 냉각을 오. 가지고 왔습니다. 워낙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 설비, 전선 관련 종목들이 거의 일주일 동안 강세를 좀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전력에 대한 저전력도 중요하지만 액침 냉각, 이 냉각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가 물론 이제 변압기 관련 전력 설비도 중요하지만 액침 냉각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분야의 전력 사용량이 전 세계적으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배출을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 탄소 배출량이 세계 탄소 배출량이 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2050년 탄소 중립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 센터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얼마만큼 전력을 줄일 수 있는지,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지금 변압기 수요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제가 변압기 관련해서는 1월 달에 주도주 종목을 가져왔던 게 재룡 전기였어요. 주도주 종목이 항상 더 잘 가더라고요. 관심 종목보다. 그 부분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액침 냉각이 공냉식 대비해서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40% 정도 저감되고요. 냉각 전력 사용량이 80% 이상 저감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공냉식보다는 전력 사용량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액침 냉각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2022년 3월 3억 3천만 달러에서 2032년 10년 뒤 21억 달러로 연평균적으로 21.5% 성장이 전망되는데, 물론 전망일 뿐입니다. 더 빠르게 더 크게 성장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만큼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부분이라 뿐만 아니라 지구 이산화탄소 배출, 그러니까 이제 그린 경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부분이 바로 액침 냉각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도주 종목은 GST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GST를 주도주로 가지고 왔었는데, 주도주로 가지고 온 다음에 GST가 굉장히 큰 상승폭을 좀 보였습니다. 차세대 냉각 기술인 1상형뿐만 아니라 2상형 액침 냉각기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SK 하이닉스를 고객사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이닉스에서 신규 팹리스 M15X에 20조 투자한다는 이슈가 얼마 전 나왔습니다. 그리고 국내 데이터 센터 건설 확대에 따른 열관리 수요 모멘텀, 추가적인 수주 모멘텀까지 있는 부분이라 지금은 추세 하단까지 내려왔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공교롭게도 AI 차트에서 매수 신호가 떴습니다. 그래서 주도주 종목은 저는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관심 종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후발주예요. 주도주 종목이 너무 큰 폭의 상승이 나왔거나 따라가기 힘들 때 따라가는 부분이 주도주 종목인데, 지금 주도주가 눈높이가 꽤 낮춰져 있습니다. 매력적인 자리라 저는 관심 종목뿐만 아니라 GST, 주도주 종목들도 같이 진입을 하시는 게 어떨까. 둘 중에 어떤 종목이 더 강하게 빨리 튈지는 주도주 종목이 더 빨리 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래도 애정의 관심 종목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전에 한번 추천이 한번 나갔었고요. 짧게 익절을 한번 하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진입 가격 부근 이하로 지금 내려왔다 보니까 눈높이가 굉장히 지금 맞춰졌어요. 차트상으로도 최근 저점 부근 18,000 부근을 지지를 받고 있고요. 22,800원 부근, 23,000원 부근, 23,200원 기존의 저항대죠. 이 저항대만 좀 뚫어준다면 저는 3만 원 앞자리가 바뀌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느끼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액침 냉각뿐만 아니라 클린룸, 드라이룸, 바이오 클린룸 포함해서 다양한 산업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글로벌 1위 기업이죠. 서브머사와 협력, 그리고 국내 이머전 쿨링 시장 진출 이력이 있습니다. 이머전 쿨링 시스템이 싱글 페이지 이머전 쿨링으로 투 페이지보다 효율은 낮지만 유지 보수 비용이 낮아서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만큼 냉각 관련해서 GST가 아까 말씀드린 주도주라면
그다음에 후발 대장으로 항상 떠오르는 종목. 사실 이 종목과 GST 빼고는 액침 냉각 관련 테마라고 불릴 수 있는 종목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만큼 이 두 종목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주도주 경쟁을 하고 있는 만큼 관심 종목에 이 종목은 꼭 놓으시고 내일 아마 제가 장 초반, 네. 장 전이죠. 시가 베팅을 바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시가 베팅하면서 말씀드린 GST까지도 같은 비중으로 같이 진입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요. 정확한 진입가 어차피 내일 시초가 또는 제가 진입 가격은 알려드릴 거고요. 이제 비중과 목표가 손절가도 제가 같이 제시를 해드릴 만큼 저는 굳이 저점 최근 바닥 구간 뚫고 내려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22,500원 돌파까지도 일단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진입 가격과 전략은 오늘 장 마감 이후 내일 장 전에 노란 톡방 통해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내일의 봄 테마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순환매 관점으로 액침 냉각 쪽을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가장 좋아하는 거는 종목이겠죠. 일단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GST 같은 경우에도 현 시점에서 꽤 매력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 시가에 또 당장 들어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관심 종목 들고 왔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자면 지금 최근에 저점 부근 지지를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항대만 뚫는다면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을 만한 그 확률이 높은 종목일 것 같은데 액침 냉각 나도 순환매가 지금 AI 열풍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돌고 있죠. 순환매가 돈다면 이쪽 섹터로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당장 내일 시가에 베팅할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꼭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가 방송 도중에 종목 아무 종목이나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일 당장 시가에 베팅할 만한 종목, 단기 스윙 종목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종목까지 드리고 있는데 지난주 시장 사실 엎치락 뒤치락 했습니다.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반복했던 시장인데 그런 시장 속에서도 BHI라는 지난주 저희 방송 공략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6% 넘게 수익을 드렸거든요. 오늘 드리는 종목이 또 얼만큼 시세를 내줄지 모릅니다. 지금 바로 미리미리 함께 하신 이후에 5월달 여러분들도 꼭 한번 수익 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만의 하이한 2024 이 비법 노트를 여러분들께 돈 일절 받지 않고 무료로 제공해드린다라고 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5월달에 수익 낼 수 있을 만한 이 비법 노트까지 한번 전수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 이제 약 19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매주 월요일 또 오늘만 출연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 이후에 내일부터 꼭 한번 수익 챙겨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당장 시가에 베팅할 만한 테마도 알아봤는데 단기 스윙도 봐야겠죠. 미래를 본 테마 어떤 테마 들고 오셨을까요? 네, 조선을 가지고 왔는데요. 조선은 워낙 유명했습니다. 그쵸? 지난해부터 실적이 계속 개선될 거다. 그리고 신조선가도 상승세를 네, 보였고. 조선가도 상승세뿐만 아니라 고부가가치 네. 친환경 선박 LNG 선박이죠. 국내가 거의 싹쓸이를 했습니다. HD, 현대, 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까지 친환경 선박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계속 호재세로 이어가고 있고요. 올해 1분기 조선 3사가 동반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13년 만에 정말 동반 흑자거든요. 국내 조선 빅3가 13년 만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동안 중국에 좀 치이고 그다음에 슈퍼 사이클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보니까 한참 힘들다가 이제는 사이클이 돌아왔다는 거죠. 현재 3, 4년치 일감을 이미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호실적은 내년 그리고 2분기, 3분기 계속 이어져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업계에서 자율운항 선박 등 미래 기술력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자율운항 선박은 자동차의 자율주행과 같은 결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련 이슈도 같이 꾸준히 시장에 나올 것 같고요. 물론 노사 갈등이나 중국 추격에 대한 변수는 있지만 저는 이미 일감도 확보해놨고 수주권이 쌓여있는 만큼 실적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끌고 나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도주 종목들은 HD 현대중공업을 가지고 와봤어요. HD 현대 해양조선이라든지 같은 결로 보시면 되는데 차트적으로 삼각 수렴 형식을 띠다가 최근에 이렇게 수렴을 위쪽으로 뚫고 한번 올렸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 2022년도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금리 인상 때문에 쭉 내려오다가 작년 5, 6월 달
고점을 찍고 계속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달 고점을 계속 돌파하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 작년 12월 고점을 한번 툭 치고 내려왔습니다. 15만 원만 돌파가 나와준다면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글로벌 프로젝트 수주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견고한 수주를 통한 실적 개선이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올해부터 될 부분이라 실적 모멘텀이 살아있는 이상은 이 15만 원 돌파까지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미국 해군 함정, MRO, 유지보수 정비, 사업 진출 등 방산 관련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살아있다. 그리고 고환율,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반사 이익 기대감까지도 가지고 있는 만큼 조선 섹터는 저는 최근 들어서 바닥 구간 저점을 계속 올려가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삼각 수렴형식 뚫어주고 신고점 영역만 간다면 15만 원 돌파도 저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주도주 종목은 아까 말씀드린 이 빅 3사, 조선 빅 3사 같은 경우는 이미 선반영을 꽤 많이 받았어요. 그쵸? 왜냐하면 모르는 분이 없잖아요.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조선주가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걸 모르는 분은 없고요. 사실 그만큼 이 하나오션이라든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일정 부분 선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 종목은 기자재 관련 세타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큰 덩치,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하잖아요. 큰 덩치들이 먼저 움직였으면 이 낙수 효과가 기자재 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최근 들어서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꽤 상승폭을 좀 많이 키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액화 천연가스용 초저온 보냉제 및 청정 소화약제 등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세계 유일 초저온 보냉자재 일괄 생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 캐파 확장에 따른 외형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도 2조 2천억으로 4년치 물량을 이미 채웠고요. 구조적 성장에 따른 상승 여력이 충분한 만큼 차트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저항대 13,200원대를 뚫기 직전이에요. 바닥 구간을 꽤 오래 다진 다음에 한번 흔들면서 주가를 올렸고요. 기존 11월도 고점이죠. 11월 고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눈높이를 좀 낮췄습니다. 눌림목을 겪고 지금 이 빨간 선을 좀 뚫어주게 된다면 신고점 영역, 저는 17,000원, 18,000원 부근까지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워낙 실적 면에서 수주 잔고 빵빵하고 4년치 물량은 이미 채워졌고 구조적 성장에 따른 실적에 따른 주가 상승 가치를 올리는 것만 남아있는 종목이라 길게 봐도 좋고 저는 짧게 봐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선 기자재 종목 중에서는 1티어 쪽으로 저는 길게 보셔도 좋고, 아니면 스윙 종목으로 이제 뭐 지난주 BH처럼 1, 2주 안에 일주일 안에 이렇게 13,200원 저항대 뚫고 14,500원, 15,000원 부근까지 올라가는 걸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긴 호흡으로 17,000원 돌파까지도 보셨으면 좋겠는데, 정확한 전략은 제가 오늘 방송 끝나고 노란톡방을 통해서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조선 관련 테마는 지금으로 관심 종목뿐만 아니라 제가 눈여겨봤던 종목들이 2개 종목 정도 더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관심 종목을 진입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관심 종목이 내일 시초에 이미 빵 떠버린다면 남아있는 2개 종목도 같이 제가 언급을 좀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선 기자재 종목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은 실적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래를 봄 테마까지 만나봤습니다. 미래를 봄 단기 스윙으로는 저희가 조선주 들고 왔는데, 조선주는 최근에 정말 추세가 긍정적으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일단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 여기다가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좀 받아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현 시점에서 조선주는 볼만한 그런 가치가 많을 것 같은데, 역시나 제일 중요한 거는 관심 종목일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좀 빠르게 튈 수 있는 조선 기자재 섹터를 관심주로 줬는데요. 이 종목이 만약에 내일 시가에 빠르게 뛴다면 또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께서 눈여겨보고 있는 조선 관련주 2가지 종목이 더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2가지 종목도 함께하는 방에서는 또 알려주신다라고 했는데, 스윙잎을 보시면요. 저희 지난주 방송에서
중에서 여러분들께 단기 스윙으로 드렸던 SMR 관련주 BHI가 역시나 시세를 내주면서 단기간에 6% 넘게 수익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 충분히 갈 만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방에 오셔서 꼭 한번 전략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장에서는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 오시게 된다면 첫 번째 미래를 봄이 아니라 내일 당장 시가에 베팅할 만한 종목 한 종목 드리고요. 또 단기 스윙 종목 한 종목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종목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세 가지의 종목 선물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선 관련주 두 종목 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종목명뿐만 아니라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손절가 등 자세한 전략이 담겨 있는 종목 자료집 같은 걸 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 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송 시간은 약 1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하는 방에 오셔야지만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11분이 지나면 바로 방이 닫히게 되거든요.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바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 QR 스캔하시거나 혹은 문자로 이용 가능하시거든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하이스트 4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2024년에 나도 한번 내 수익을 하이로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에서는 비법도 공개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하신 이후에 비법까지도 꼭 한번 확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봄은 어떤 테마 들고 오셨을까요? 네, 하이브리드 자동차, 하이브리드 카 관련 테마를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는 사실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카로 인해서 자동차, 네. 현대차나 기아의 실적이 좋았잖아요. 이제 중고 시장, 중고차 시장만 보도 알더라도 전기차보다는 하이브리드 카드의 감가상각비가 훨씬 더 좋고요. 맞아요. 훨씬 더 잘 팔린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내연기관차가 당연히 많이 팔리고 먼 미래를 봤을 때는 그쵸? 당연히 전기차가 훨씬 더 잘 나가겠지만 지금 당장 실적이라든지 뭐 최근에 현대나 기아차에서 하이브리드 카의 성장률 그리고 이제 만드는 양을 2배 가까이 늘린다는 뉴스도 공견하게 들려오는 만큼 하이브리드 카는 지금 단기적인 대세가 맞고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가지고 온 종목은 이 차량용 스프링과 시트 제품 등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제일 중요한 구동 모터 신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어요. 이 구동 모터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의 필수적인 내연기관으로 치면 엔진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 이 구동 모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이브리드카 관련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종목이 아마 주도주 종목은 코리아 FT일 거예요. 맞아요. 코리아 FT가 주도주로서 최근 들어서 가장 큰 상승폭을 좀 보여줬고요. 제가 노란톡방에서 4월 중순쯤에 코리아 FT가 갈 때 엉덩이가 무거운 종목을 하나 소개시켜드린 종목이 LH 만도였거든요. 엉덩이가 무겁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저 깜짝 놀란 게 17% 정도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만도가. 그래서 부랴부랴 제가 오늘 이 종목이 뛰지 않기를 정말 간곡하게 좀 바랬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만도 따라서 뛰어버리면 내일 진입을 못하니까 그쵸. 장중에 제발 오늘은 올라가지 말고 내일 올라가자라고 간곡하게 좀 부탁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완성차 업체 같은 게 미국, 인도 공장 하반기 생산량을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조지아주 쪽에서도 생산량 증가 이슈가 공공연하게 뉴스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일정 수준의 외형 성장이 담보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량을 늘릴 거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 기업의 외형적으로 성장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는 없고요. 국내 현대차, 기아차의 아이오닉 7 그리고 제네시스 EV 이용의 구동 모터 코어 그리고 팰리세이드급 SUV가 또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해요. SUV 하이브리드용 구동 모터 코어의 수주 잔고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사업이 좀 본격화되고 있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성장을 해나갈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년에 구동 모터 코어 양산이 본격화되면 기업 가치가 퀀텀 점프가 나온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요. 지난해 실적, 그러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도 제자리다. 특히 장기 기업 가치 상승 국면에 이제는 접어들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 제가 좀 길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2024년 올해죠. 올해 그 거래량 이 어느 선에서 나왔는지가 좀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종목에 대한 재료도 가장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바로 돈의 흐름이거든요. 이 섹터 그리고 이 종목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예요. 거래량이죠. 얼마만큼 거래량이
어느 가격대에서 터지느냐. 이 부분이 사실 투자하면서 이게 단기로도 스윙으로도 쓸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접근인데 먼저 5,500원, 5,400원대 부근에서 1월 달에 이렇게 수급이 좀 강하게 한번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윗꼬리를 달고 한번 눌렀는데 2월 초에도 비슷한 가격대죠. 5,500원에서 600원대 강한 수급이 한번 들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작년 11월 고점 여기 6,300원을 강하게 뚫어주지를 못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윗꼬리를 달면서 저항대를 좀 강하게 맞았어요. 그럼 뚫지 못할 경우에는 힘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달 오늘 지난주 이렇게 AI 차트에서 매수 신호가 뜨면서 수급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5,500원, 5,600원 사이. 그리고 제가 오늘 지난주 마감 때 5,600원대 마감을 한 걸로 제가 캡처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목을 제가 이제 오늘의 봄으로 가지고 와야겠다 생각했던 데가 주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한 3.56% 정도 상승이 좀 나왔더라고요. 네. 물론 뭐 이 정도야 충분히 감안하고 10%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오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 선 한 3,800원, 지금 5,800원에서 900원 부근이면 내일 무리 없이 진입해도 괜찮겠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까 중요하다 말씀드린 6,300원, 6,400원대 여기 저항대만 뚫어준다면 앞자리가 저는 8자까지 가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6,000원 이하 5,000원대는 모아갈 부분이고요. 이때 최종 목표가는 8,000원으로 두고 있지만 이 8,000원 부근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느냐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곧 나올 거고요. 실적은 당연히 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좋을 수밖에 없는 회사예요. 실적 면에서도 지금 굉장히 저평가가 되고 있는데 가장 투자자분들이 좀 고민하시는 부분이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서 얼마만큼 끌고 가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이 종목이 지금 싼지 비싼지 가치를 매기는 게 가장 저는 1순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맞아요.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 안 네, 되잖아요. 그럼 오늘의 봄 종목이 싼지 비싼지 그 부분을 차트적으로 일단은 봤을 때 간단한 방법은 가장 고점과 가장 저점을 중간으로 이었을 때 이 종목이 지금 이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는지 중앙에 지금 위치하고 지금 있네요. 딱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비싸지도 않고 결코 싸지도 않다. 지금 저점에서 이제는 고개를 들고 있는 부분이고요. 가치를 따졌을 때는 회사의 시가총액을 가장 먼저 봐야 되잖아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박스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시총이 고작 3,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이 500억이 훌쩍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3,500억밖에 되지 않는다. 회사의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 그리고 앞으로 이 구조적 성장을 보일 종목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주가적으로 면에서는 싸다. 그러면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쌀 때 살짝 이제 눌러주더라도 모아가서 지금 6,300원 이 비싸지는 시기 위로 올라갔을 때 위가 열려 있잖아요. 매물대가 없는 구간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기다림의 기간이 얼마만큼 걸릴 건지 그리고 중간에 바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간다면 이 구간을 얼마만큼 잘 버틸 수 있는지가 투자에서는 가장 중요한데 혼자서 버티기 힘들고 지금 팔아야 될 타이밍인지 아니면 더 사야 될 타이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다면 고민할 필요 없이 노란투판 입장하셔서 제가 상세한 전략 이 구간은 사야 될 구간이고 본격적으로 모아가야 될 구간이다. 그리고 이 구간만 돌파가 나온다면 분할로 매도를 해야 될 구간이다. 제가 하나씩 다 알려드릴 부분이라 지금 뭐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시거나 종목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 없이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종목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의 봄 테마로는 저희가 하이브리드카 테마를 들고 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만큼 미치지 못했습니다. 실적 면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풀어볼 수 있겠는데 저점에서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 고개를 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앞자리 수가 저항대만 뚫는다면 충분히 8까지는 갈 만한 가능성이 높은 이런
종목이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이 종목 언제 들어가야 되는지 그럼 비중은 어느 정도로 들어가야 될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요. 저희 방송 도중에 드렸던 공략주였던 BHI 무려 지난주 월요일 날 드렸거든요. 이 종목도 단기간에 우리에게 6% 넘게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드리는 세 가지의 종목 선물 꼭 한번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스윙 그리고 내일 당장 시가로 베팅할 만한 종목 마지막으로 오늘의 봄 종목까지 이렇게 세 가지의 종목 드리고 있기 때문에 꼭 함께 하신 이후에 여러분 이런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